네, 안녕하세요. 강프로입니다. 자, 한미 반도체 보겠습니다. 일단 주말입니다. 오늘 주말인데, 미증시는 소폭 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반도체를 보고 있으니까, 미증시에 대한 움직임을 안 볼래 안 볼 수가 없겠죠. 그리고 지난주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이 나왔고, 약간의 가격 부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걸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했음에도 불구하고, 2분기 이후, 3분기부터죠. 3분기부터의 약간 조금 그 실적이 예상치를 못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약간 좀 실망감이 작용을 한 겁니다. 실망감이 작용을 하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한 부분이 있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를 보면 실제로 그 이후에, 그쵸? 여기서 하락을 시키고 난 이후에 추가적으로 뭔가 상황이 나온 게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요거예요. 그 전에 이미 하락을 했다. 즉 주가는 선반영한다. 자, 이게 무슨 얘기가 되냐면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그렇죠, 6월 14일을 기점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이 나오고 나서, 그렇죠, 22평에 대해서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고, 이때 구간에 우리가 같이 봐야 되는 건 SK 하이닉스나 그리고 삼성전자, 그렇죠, 한국 시장에서의 대형급 종목들, 이런 종목들하고 같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그렇게 큰 영향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고가를 6월 19일 날 형성했었던 고가 24만 3천 원을 아직 돌파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단기간에 많이 올라왔고, 그렇죠, 6월 달에도 하이닉스는 상승을 했죠. 단기간에 많이 올라왔고 그런 부분에 대한 이격 조정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이닉스가 거의 뭐 단독으로 강한 움직임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었는데, 지금은 삼성전자의 가격대가 약간씩 이렇게 올라오면서 시장의 안정화를 지금 조금 주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가 되냐면 HBM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대한 이 반영을 시키고 있는 거다. 즉 하이닉스는 독점 프리미엄에 준하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겁니다. 이 구간에 맞춰서 봤을 때 미국에서 약간의 흔들림이 나오더라도 엔비디아의 가격대가 단단하게 지켜지고 있는 구간에서는 한미 반도체는 굳이 나쁘게 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 아직까지도 실적이 뭐 어마어마하게 좋아진다는 그런 구간이 나오거나 그런 상황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 자, 실제 보면 23년도 여기 4분기, 3분기, 4분기, 그리고 24년 1분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1분기부터는 확실하게 개선세가 보이고 여기 2,200억의 예상치가 잡혀 있습니다. 근데 2,200억의 예상치가 확정되는 건 24년 지나서 25년 1분기가 되어서입니다. 그렇죠? 이 부분에 반드시 주목을 하셔야 되는 게, 실적을 확인하는 그 상황에서 사상 최고치의 실적 정도는 넘어서 줘야 됩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한 6개월 정도의 상승세가 남아 있고, 이것보다 선반영한다고 하더라도 한 3개월 정도는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하다. 근데 그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올 가을이나 올 연말 그때 됐을 때 B200이 뭐냐? 엔비디아의 신제품입니다. 이런 부분이 출시되고 이거에 그 판매량이 쭉 나오면서 그 판매량에 대한 부분이 실적으로 어느 정도 갈 수 있는데, 요 정도의 기대감이 나올 때까지는 한미반도체의 주가 그리고 하이닉스의 주가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삼성전자의 HBM 통과에 대한 부분이 있었을 때 한미반도체 장비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약간 좀 악재로 작용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지금 H100에서 B200으로 넘어갑니다. 올해 안에. 그러면 이쪽에서 지금 일론 머스크조차도 30만 장인가 40만 장을 확보하겠다는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 투입된 자금이 12조에서 14조 원 정도 됩니다. 요걸 장당 단가로 보면 4,100만 원입니다. 이 정도까지, 그쵸, 대량 확보하는 금액이 4천만 원이 넘는다는 건, 이거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래픽카드 한 장에 4천만 원이 넘는 겁니다. 30만 장, 40만 장씩 구매를 하는 그 대량 구매자의 가격대가. 그러면 마진율에서도 뭐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다. 요 상황입니다. 근데 요런 부분이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걸 저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고요.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상황을 이해를 했을 때 우리는 계좌 수익을 요 정도로 올릴 수 있습니다. 즉 가격을 보고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죠. 1월 1일부터 이제 6월이 끝났으니까 6월 달까지 수익은 570%, 요 정도까지의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내가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가격 위주로
매매를 해야 되고요. 제가 어떤 종목을 공략했는지 보면 정확하게 상승하는 구간에 종목을 공략했을 때 이 정도의 상황이 나온다는 점이 중요하고, 지금 같은 경우에도 싸게 살라고 노력하지 않고 확인하고 매수를 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뭐 반도체 종목에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뭐 다른 반도체 종목을 보더라도, 자 보세요. 태성과 같은 종목을 보면 매수, 매도, 그리고 그때 11% 정도의 수익 구간, 그리고 또 올라갔을 때 매수, 또 매도, 그리고 50% 정도의 수익 구간. 전체 수익을 다 잡을 수 없다는 거죠. 내가 매매할 수 있는 구간은 확인하고 매수, 그리고 내려오는 거 보면서 매도 했을 때도 50%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게 중요하고, 자 최근 같은 경우에 움직임을 보면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하고 있는데, 뭐 대한전선이나 덕산테크피아, 대한전선 방금 전에 보셨죠? 뭐 쭉 올려보면 여기 이수페타시스와 같은 종목, 물론 저는 이수페타시스를 손절을 했습니다. 5% 손절을 하고 그 뒤에 상승을 하는데, 내가 어느 가격대에 맞춰서 주식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런 부분이 중요하고, 이런 부분을 꾸준하게 내가 이어갈 수 있었을 때 주식시장에서 그쵸 올라가는 종목을 꾸준하게 매매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자 여기 보면 재룡산업이나 재룡전기와 같은 종목들도 있죠. 어떤 식으로 매매 진행이 됐는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재룡전기도 보면 이쪽 3월 달에는 그렇게 큰 수익을 내지 못했는데 쭉 올라와서 확인하고 매수했을 때 지금도 한 10% 정도 수익 구간에 있고, 여기 보면 재룡산업과 같은 종목도 자 내용 보시면 매수 매도 30% 그쵸, 그리고 올라가는 거 확인하고 매수했을 때 지금까지도 수익 구간에 있고, 다음 주에는 매도 구간을 잡을 예정입니다. 이런 그쵸 강세 종목군들, 그리고 한미반도체와 같은 강세 종목군들의 실시간 타점을 소통방에서 모두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그렇죠, 제가 강세 구간만을 공략하는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공략해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 거고, 이 내용에 맞춰서 우리가 한미반도체를 보면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제가 한미반도체를 보는 이유입니다. 주식시장은 가격이 먼저 반영하고 그렇죠.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는 주식을 해야 된다. 왜 해야 되는지, 수익이 발생하니까. 즉 올라가는 부분에서는 돈이 필요하고요. 올라가는 종목은 돈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종목을 내가 공략을 했을 때 앞으로 호재가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아니라 확정치가 나오는 겁니다. 만약에 올라간 이후에 호재가 나오지 않고 주가가 떨어져요. 그러면 내가 2주 안에 손절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까지, 그렇죠, 그런 부분까지 내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고, 위험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 위험 관리가 있어야 내가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환경을 갖춰갈 수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모두 드리고 있고 같이 공부해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철저하게 종목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고, 매매를 하다 보면 손절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손절에 대한 부분도 내가 어떤 식으로 판단하고 어떻게 매매를 이어가야 되는지를 그쵸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이해를 하려면 이론적인 부분이 중요하겠죠. 그게 한미반도체의 단기 보유 전략이다. 단기 보유 전략의 2주 안에 내가 수익전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 그리고 2주 안에 수익 전환을 못 시켰을 때 어떻게 손절 구간을 잡아낼 것인가,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이고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으로 필요하겠죠. 함께 준비를 해놨고,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활용해서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한미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보유 전략과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가 구간에 있고 많이 조금 휘청거리는 것처럼 보이니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뭐 미증시에서 약간씩 이렇게 휘청하는 모습이 보이더라도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딱 한 가지입니다. 주식시장은 미래가치를 가격에 먼저 반영한다. 가격만 보고 매매를 했을 때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 이 가격대를 내가 어떻게 분류를 하고 판단을 할지 그쵸 가장 쉽게 표현해서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